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로 거의 모든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죠. 실적들을 잘 정리하며 종목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외인이 현 선물을 매수하지 않는 한 시장이 돌아서기 힘들어 보입니다. 환율과 외인의 수급 상황을 잘 지켜보며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의 ADL 지표 잠깐 살펴보고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자, 우선 ADL 지표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금씩 하락을 했죠. 일단 코스피도 3134.52로 하락했고 코스닥도 962.50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는 5일 연속 하락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4일 연속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의 에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의 하락세를, 그 다음에 코스닥은 소형주 위주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외인이 오늘도 6천억의 현물을 순매도했죠. 그리고 선물은 약 3,6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막아가면서 너무 지수가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지수를 막아가면서 오늘 보시다시피 그 중형주 위주로 하락을 시켰다는 거죠. 대형주는 그렇게 하락세를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종목을 대형 종목을 많이 팔지는 않고 중소형 종목을 팔면서 지수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금액적으로는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냈던, 그죠? 그 6천억 가까이 물량이면 적은 물량은 아니죠. 물론 그걸 또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받아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며칠째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은 마음 먹고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시장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적절하게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는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죠.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상황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환율이 돌아오는지, 그 다음에 외인들이 다시 대한민국 시장에 매수세로 돌아오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르고 공격할 때 또는 매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도 또 뉴스들을 확인해 보면은 대만 지수 같은 게 또 오늘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리고 미국 선물도 하락세를 보였고 물론 장 후반에 조금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도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장 시황이 대외 장세와 상당히 많이 연동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고 특별히 더욱더 외인들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럴 때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이 사실은 좀 매수세를 보여서 외인들의 매도세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기관들은 전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들이 그걸 지금 받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들은 섭성이 물량을 밑에서 받치면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들은 그걸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오늘 아무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금융투자도 오늘 순매도를 보였고요. 연기금 같은 좀 이런 지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금도 오늘 83억에 아니죠. 63억의 순매수를 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장이 이렇게 힘이 없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는 정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가가 앞으로 그 지수가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계속 앞으로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매물 소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의 호재들이 조금 이제 좀 나와줘야 된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ADA를 보잖아요. 자, 지금은 제가 그동안 ADA를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시간 관계상 또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통합된 거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추세 상승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 상승 추세선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깨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할 때는 정말 좋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신규 매수나 비중 확대를 하면 무조건 물린다. 라는 기분을 가져도 될 만큼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빨리 이 상승 추세선 안으로 들어가야든지, 그죠? 아니면은 조금 더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켜내주는, 쉽게 말해서 약간 상승 또는 보합하는 수준으로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쪽으로 가야만 그나마 매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 그죠? 어떤 식으로 보면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를 좀 느끼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느낌. 이 느낌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만큼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했을 때 이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ADL이라는 거를 너무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ADL 지수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체감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지수가 뭐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이 뭐 횡보 내지는 조금씩 빠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관망의 자세, 그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기술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코카의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학습을 해드리겠지만, 정말 내가 어떤 원칙과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그런 장이고, 원칙과 기준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쉽게 말해서 ADL 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매매를 자제해라. 특히 신규 매수 또는 비중 확대 매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면 자꾸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손실률만 더 커지고 비중만 더 확대되는 상황에서 손실률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정말 좋아 보여요. 평상시는 웬만하면 매수하고 추매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하고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좋은 종목, 정말 좋은 신호에서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손실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황을 이제 이렇게 잠깐 마치고 종목 리뷰를 하면서 한 번 더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G상사입니다. 자, LG상사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언급드리는 그 종목인데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레벨단은 현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레벨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체를 보시면은 그동안 아주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뭐 제법 이제는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 범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고점 대비 거의 중간 정도까지는 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LG상사의 매출 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LG상사는 한번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께 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우선 현재 상태를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이런 레벨단에서 현재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 약 33,600원 부분에 가까이 오고 있다. 최근에 장이 떨어지면서 LG 상사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토캐스틱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제법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30부분까지 내려왔죠. 그죠? 50을 뚫고 내려왔고 데드가 난 이후에 오늘이 4일째입니다. 그죠? 4일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어떤 하락세의 영향을 이렇게 쭉 놓고 볼 때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의 횡보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내일 하루 더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이 좀 심하게 꺾이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밀리느냐에 따라서 접근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내일 하루도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즉 33,600원 그러니까 전체 레벨단의 중간 부분까지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오늘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여준다면 신규 또는 이미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져가도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워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그 전체적인 ADL을 봤을 때 좋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규를 자제하는 부분이 사실은 좋습니다. 좋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종목에 한해서는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제가 공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를 하는 게 맞다. 신규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위해 드리는 거지 요즘 같은 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규를 들어가면은 잘하면 조금 더 조정세가 나와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빠진다. 그죠? 항상 종목을 내가 샀는데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물론 하는 건 좋겠지만 기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입니다. 항상 내가 어떤 물량을 샀을 때, 물건을 샀을 때 이 가격이 더 올라간다, 더 떨어진다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도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사서 운이 좋아서 올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접근하시라. 그래야만 내가 더 냉정하게 접근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자, 지난번 좋은 고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약간 정체되는 부분이 보이죠. 물론 여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겨우 지금 65, 그죠? 아직 70까지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통은 70 이상은 가져야 그래도 괜찮은 에너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추구안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67을 기준으로 봅니다. 67만 넘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의 기운은 충분히 썼다. 상승의 에너지는 충분히 뽑아내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제가 70을 사용하고 있고요. 월간과 연간도 70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67을 봅니다. 상단을 67 이상을 보면은 충분히 좋은 에너지 값을 뿜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시면 4월 달에 한번 타치했고 또 한 번 더 타치했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값이 거의 45 정도까지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죠? 이것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파동상 그죠? 상승 파동에 이어서 하락 파동, 상승 파동, 하락 파동을 갔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은 제가 33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일간은 30입니다. 33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강한 에너지 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만약에 데드 크로스가 나고 밀릴 때는 제법 크게 특히 그게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일 때 특히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전 저점 그죠? 지난번 전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정도의 파워 에너지 값이 나오면 밑에 있는 30까지도 충분히 내려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의 조정이 제법 깊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내일이 데드 크로스가 난 지 5일째입니다. 일간 스토캐스틱상. 그러면 5일째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6일 하루 쉬고 7일째. 그죠?
그때 가서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때 가면 이틀에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만큼 더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때의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양이 더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신규조차도 보류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눌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3일 날 사라는 게 아니라 5일째 날 사라는 게 아니라 3일째 못 사면 5일째가 오고 5일째를 못 사면 7일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오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잘 불확실한 상황,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옆으로 섰으니까 이게 더 떨어지면은 여기에 저점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과매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떨어지는 그 에너지 값보다 여기 밑에서 떨어지는 에너지 값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더 지켜보시는 게 좋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시황 자체가 불투명하고 시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제가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시황 설명하면서 지금 최근에 특히 지난주 후반대에 개인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사버렸습니다. 거의 뭐 몇 조씩 샀잖아요. 그렇게 사버리고 나면 그게 결국 우리가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 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무조건 매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 고통을 자기들이 그 물량을 샀던 본전 가까이 오면 본전 심리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걸 다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가기 힘들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반드시 기관이나 외인들의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 매물대를 소화를 못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느낀 거였지만 외인들이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더군다나 공매도까지 시행되고 나니 얘네들은 급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주의해야 될 시황이다. 제가 LG상사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좀 긴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있는 시황과 연결시켜 드리기 때문에 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서두시면 지금은 좋은 구간이 못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만도 한번 볼게요. 만도. 자, 자동차 주들이 조금, 자동차 업종들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상승하려는 그런 기운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요.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오늘 만도를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레벨단 위치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벨단이 있고요. 그죠? 지금 이 위에 있는 매물대가 계속 걸린다고 그랬죠.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만 본격적으로 이 만도는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 만도를 한번 다뤘네요. 그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6,700원 자리가 중요하다. 아주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저항선에 또 맞물리는 것이 이렇게 추세가 하락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지금 또 돌파해야 되는 상황과 거의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여기 66,700원의 중요한 저항값,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저항값,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목균형표에 해당하는 구름, 매물대, 심지어는 후행 스팬조차도 가격대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망설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강한 거래대금과 강한 수급이 붙어줘야만 가능한 자리인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외인 기관이 동시로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기관들은 매수를 보였는데 외인들은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뭐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업종, 뭐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왜? 비슷하게 흘러간다니까요. 우리가 업종과 테마와 섹터를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가지 나 혼자 잘났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산업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은 동반대에서 움직이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도를 만약에 보유하고 만도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뭘 같이 봐야 되느냐? 현대차를 같이 봐야 되고 기아를 봐야 되고 현대모비스나 또 현대위아를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여러 종목들을 동시에 다 보기 힘들다면 최소한 한 종목을 짝을 만드세요. 만도를 내가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면 현대차나 기아나 뭐 그러한 업종에 있는 관련된 종목 하나를 같이 바턴으로 생각하고 같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만도가 주춤할 때 현대차도 주춤하는지, 그 다음에 만도가 주춤할 때 기아가 주춤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만약에 만도는 주춤하는데 기아와 현대차는 쭉쭉 올라간다? 그건 만도 개인적, 그러니까 만도의 단일 종목의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업종은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물론 뭐 1, 2% 차이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추세 상해를 봤을 때 만도와 현대차를 같이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만도를 조금 이제 우리가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값 보면 주간 스톡캐스틱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빵빵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50도 이제 돌파를 하고 또 이격도 제법 많이 난 상태로 올라가고 있죠.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는 기대를 하기를 아까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라든지 구름대 매물대라든지 또 66,700원이라고 하는 강한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바로 이 주간 스톡캐스틱에 합니다. 하지만 일간 스톡캐스틱이 지금 이제 오늘로 4일 차이거든요. 4일차인데 이 에너지 값이 차라리 조금 더 떨어져서 50 미만으로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물론 이 주가도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어떤 파동의 힘을 다시 여기서 좀 강한 반발 매수세가 돌아서 다시 끌어올리는 게 확인되면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힘은 계속 강해요. 일간 스톡캐스틱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힘있게 쭉쭉쭉 떨어지질 않죠. 주가적으로도 사실은 거의 횡보 수준으로 더 이상 떨어뜨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내일이라도 또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만도의 새로운 매수 기운이 이제 매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시 골든을 내주고 올라가 준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가장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조금 더 떨어진다면 50 정도 부근 밑으로 떨어질 때부터는 조금 추매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추매의 관점으로 봐도 좋죠. 왜냐하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웬만큼 떨어져도 이 주간 스토캐스틱은 잘 버텨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한번 갈 필요는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너무 심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가는 게 좋다. 다만 66,7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고 66,700원 자리를 잘 안착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추매로 접근해도 좋다. 심지어는 신규 매수로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값들이 포착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서울반도체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레벨 단이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레벨 단이 물론 하락에 의한, 그러니까 레벨 다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벨 스테이 구간이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이 지금 계속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 맞물려 있던 매물대들이 조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쉽게 한 번만에 뚫을 수는 없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동반,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진입이 되면서 서울 반도체를 조금 큰 폭으로 일단 올려서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지금 또 한 번 더 보였습니다. 그죠? 레벨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레벨업을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세력들은 물량을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요즘 최근의 장의 분위기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같이 동반적으로 조정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주 세력들의 이탈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19,850원, 19,850원이 이제 지난 레벨단의 상단이죠. 지금 그걸 우리가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켜지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물량을 담아서 비중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도 좋겠다.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시면은 지금 주간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지금 이제 3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4일째지만 5일째네, 그죠? 5일째지만 데드 크로스가 난 건 지금 3일째잖아요, 그죠? 그리고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은 그렇게 치명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월간, 연간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9,850원 레벨단 상단을 붕괴하지 않아요. 물론 19,850원을 붕괴하고 내려가면 조금 더 밀릴 겁니다. 예. 레벨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밑으로 다시 레벨단으로 들어오면은 대개의 경우는 조정세가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최소한 2층 바닥이라든지 3층 바닥이라든지 2층 중간까지도 밀릴 확률이 많아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갑자기 왜 2층, 3층, 1층을 3층, 2층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데 이런 레벨단이 있고요. 저는 그 레벨단을 이런 식으로 3층, 2층, 1층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레벨단의 위치를 그냥 그 청수로 제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하고도 더 소통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청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9,850원이라고 하는 3층 꼭대기, 쉽게 말해서 레벨단의 상단을 뚫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2층 천장 3층 바닥이나 또는 2층 중심부까지, 레벨단의 중심부까지 조정을 받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하고 밑으로 하향할 때는 이런 데서 만약에 물량을 잡아 놓으셨다면, 이런 데서 물량을 매수해 하셨다면 여기에서 일부 익절 하시라고 하죠. 제가 일부 익절 하신 다음에 다시 재차 밀렸을 때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이 낫다. 그게 훨씬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낫고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팔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여기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기껏해봐야 거의 한 5%? 6% 정도밖에 더 돼요. 이 물량의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물량을 팔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더 확보하고 모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지자. 왜?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더 떨어져서 18,100원 이탈을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레벨 다운으로 간다면 비중이 많다면 그 부분이 전부 다 손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해 놓고 다시 재차 상승의 기운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다시 물량을 모아도 상관없다. 이 레벨단에서는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 레벨단 안에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판들 얼마나 벌겠어요. 이 폭은 그렇게 큰 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수익을 낼 구간은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레벨업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거지 레벨단 안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오면 좋죠. 손해가 안 보고 수익을 내서 1%든 2%든 3%든 5%든 계속 누적해서 나와도 돼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그 목적보다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작은 이익을 보는 거에 너무 연연하시면은 큰 이익을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좋은 그 에너지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3,300원이 또 23,300원이 주요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23,3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또 따라잡아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골든이 나겠죠. 일간에 해당한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날 거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된다. 그래서 19,850원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23,300원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을 잘 적어놓고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참조연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 업종이 난리가 났죠, 그죠?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동반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들이 밀려 들어왔고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평상시에 보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보시면은 꽤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현재 레벨업을 시도하는 구간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레벨업은 실패했어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13,150원 뭐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서도 레벨업이 되는데, 레벨업은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지난번 레벨단의 천장 부근, 레벨단의 상단 부근에서 최소한 7%가 올라가야 돼요. 7%. 근데 오늘 7%를 못 올리고 장중에 6.57%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조금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업으로 안 봅니다. 물론 내일 조금 더 올라가면 레벨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실은 12,550원, 그죠? 레벨단 상단 부근을 돌파하는 구간, 돌파하고 그 에너지가 지금 되게 강했잖아요. 아침부터 거의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마치 야구로 치면은 공을 쫙 맞아서 홈런으로 쭉 뻗어가는 그런 공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쭉 올라갈 때는 12,250원 언저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상승의 기운이 보이면 그때 물량을 좀 많이 매집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제가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을 설명드릴 때 그러죠.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데서를 상당히 중요한 타점으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다른 말로 돌파 매매라고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형성되어 있던 이 지루한 레벨단을 뚫은 어떤 기념될 만한 날인데, 그때 거래대금이 붙었어요. 거래량이 붙었어요. 그리고 수급 주체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던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조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면 정말 잘한 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잠깐만요. 이게 또 좀 지우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레벨업 구간인데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죠. 레벨업이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워낙에 강한 매수세를 보였죠. 그리고 강한 상승세 9.75%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이런 날, 그 다음 날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날 약간의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일 장이 열리고 이후부터 약간의 음봉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음봉이 오늘 양봉 있잖아요. 양봉 바디에 50% 이하를 돌파하지 않은 상태까지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는 무조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간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지금 오늘 이틀째 골든이 난 이틀째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틀째 이후에는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지 않는데 오늘 워낙에 강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쭉 뽑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원치 않게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 날 물론 골든의 3일차이기도 하지만 3일차는 제가 잘 안 따라간다 그랬죠. 이틀째까지만 따라가지 3일째는 잘 안 따라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아침에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따라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잘 뻗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격도 많이 났기 때문에 얘가 웬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아마 잘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참전 여행은 레벨업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지금 웬만한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만약에 제 영상을 참고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뭐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제가 못 말린다 그랬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대부분 6유닛을 꽉 채우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원하시는 물량만큼 꽉 채우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내용들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확보를 완전하게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익은 이미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이익을 담보로
충분히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내일 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레벨업이 돼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매 중지하셔야 됩니다. 예,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까지밖에 못했구나 하시고 더 이상 물량 늘리시면 안 돼요.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또 다음의 레벨이 형성되고 나서 다음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 레벨업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잖아요.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 물량을 그걸 다 팔지 마시고 그걸 잘 가지고 계시면서 다음 레벨에서 조정받을 때 다음 레벨의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사 모으셔도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아요. 플러스 상태로 잘 유지하면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종목이 플러스 상태에서 조금 빠지는 건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팔아도 되는 거지만 인내할 수 있거든요.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저는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수익 보고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팔지 마시라. 오늘 SP3립 같은 경우 계속 레벨업 가고 있잖아요. 레벨업 중이잖아요. 그럼 매매하시면 안 되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로 바뀔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서 털려버리면 내 수익이 생각보다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시고 참조인 여행은 지금 레벨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직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콜마 B&H 한번 볼게요. 예, 콜마 B&H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죠. 제 기록에는 3월 31일 날, 3월 31일 날 한번 다뤘던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좋으니까요. 안 좋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리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땐 그건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매하실 내용도 없고 손절하실 내용도 없죠. 왜? 레벨단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레벨단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때는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절을 절대 하면 물타기를 절대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다고 해서 물을 타나요? 물을 타면 그건 자살행위라니까요. 물을 타면 점점 비중이 커지게 되잖아요. 점점 비중이 커져서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48,700원 레벨단 하단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손절해야 되는데 이만큼 많은 물량을 모아서 손절하게 되면 피해가 얼마나 커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물량이 적은 구간으로 이만큼 떨어지는 거 내 전체 계좌에 별로 영향 없습니다.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항상 매일매일 모니터링은 한 번씩 하지만 거기에 어떤 매매에 대응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왜 코카는 갑자기 이 종목을 예전에 실컷 이야기하다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지?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미 손절선을 돌파해가지고 손절선을 이탈해가지고 손절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절선을 지키지만 아직까지 그 물량을 더 사모으거나 추매할 내용이 없다. 그런 신호가 안 나오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량을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잔뜩 물량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물량을 줄이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첫 번째 원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 된다. 그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확인을 해가면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떨어지고 주간 에너지 값이 데드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축소하고 그때부터는 관망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다 보면 다시 이런 추세를 반전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레벨단 안에서의 추세 반전이기 때문에 제가 추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상승을 이어간다는 것은 레벨업을 이야기하는 거지 레벨단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갖고 추세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주간 스토캐스틱이 일단 좋은 모습으로 지금 3일째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뭐 때문이죠? 당연히 일간 스토캐스틱이 좋은 에너지 값을 보였고 그게 주간 스토캐스틱으로 연결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느덧 일간 스토캐스틱은 73.68로까지 올라갔죠. 거의 뭐 89분에도 타치를 했단 말이죠. 70 이상이면 제가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올라가면 아마 주가는 더 팡팡팡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항상 반반으로 보라 그랬죠. 50대 50. 위로 올라갈 확률 50, 밑으로 떨어질 확률 50.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그 전략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올라간다면 그냥 구경해야죠. 그죠? 구경해야죠.
하지만 떨어진다면 그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한번 날 것이고요. 그리고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데드가 3일째 이상 날 때부터는 주간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서 추매를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죠? 지금 물량이 거의 많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를 이용해서 추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는 추매를 할 수가 없어요. 50 이상을 가서 여기 위에 있는 70 이상을 타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밑바닥에서 놀았다니까요. 그럼 주가는 계속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50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 그죠? 자,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러면 주간 스토캐스틱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드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리고 3일 이하, 3일 데드 크로스가 난 3일 그 다음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되 뭘 확인해야 되죠?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에너지 값이 주간 스토캐스틱에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3일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잘못하면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 혹시 추세 전환의 위험 신호가 되지도 않을까라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만 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액션을 반드시 취해야 될 필요는 없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경계를 가지고 내가 물량이 너무 많이 모아졌다면,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요. 자, 이때 제가 일봉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대충 이 구간일 것 같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일봉 차트 상의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은 요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난, 그러니까 상단과 타치를 하고 있지 않은 첫 번째 원봉 어디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아니, 이봉이잖아요, 이봉. 그죠? 이봉은 볼린저 밴드랑 완전히 이탈했어요. 볼린저 밴드 이론상에, 자, 제 영상, 볼린저 밴드 영상이 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그 내용을 달아 놓을 테니까, 41분 24초. 예,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볼린저 밴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영상 꼭 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상단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단선입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는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고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고 상단을 맞고 하단을 맞고 계속 지그재그 패턴으로 가게 돼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상단을 맞고 첫 번째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바로 이날이죠. 이날부터 주의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물량이 이때 많이 모아져 있다면, 물량이 좀 모아져 있다면 이때는 물량을 줄여도 된다. 왜?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어디까지 떨어지죠? 최소한 21선까지. 볼린저 밴드 저는 21선을 쓴다고 그랬죠? 21선의 중심가인 21 볼린저의 중심가인 21 이동평균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때 반등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볼린저 밴드 하단이다.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고, 이때는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축기에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짧아서 금방 상단을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제 수축이 됐다가 펴지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펴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진할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갖고 예측하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그때그때의 반응을 보고 이런 값에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그것만 훈련이 되어지면 되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갈까? 누가 그래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항상 올라가는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떨어질 수도 있네. 올라갈 수도 있네.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라고요. 거기에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확률에 가까워져요. 0.5로 수렴한다니까요. 지금은 1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 확률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쪽의 확률도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0으로 수렴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콜마 BNH
지금 이런 구간이 이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얘 떨어지네 나 사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더라도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 주간 스토캐스틱 값도 좀 판단이 불가할 때는 월간을 끌어온다 그랬죠. 또는 연간도 끌어온다 그랬죠. 하지만 웬만한 것은 해석이 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주간 스토캐스틱에 해당하는 이 두 값으로 해결이 웬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보인다 한다면, 그죠? 조정이 보일 확률은 얼마? 50%.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잘 살펴보자.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 네, 이런 식의 상황이 전출된다면, 그죠? 접근하면 안 되죠.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천천히 오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든다면 내일을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다 올라가면 어떡해요? 올라가면 뭐 할 수 없죠. 올라가면 우리 조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올라가자고요. 네. 손해보는 것보다는 덜 버는 게 나아요. 그러면 반드시 벌 기회가 옵니다. 다음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상당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4월 19일 정도 이때쯤인 것 같아요. 4월 19일 이때쯤인 것 같거든요. 네,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벨단은 어떻게 형성돼 있죠? 현재 이런 식으로 레벨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꽤 오랜 동안 거의 4개월째 거의 1,000구간에서만 놀고 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지루해 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가? 이거 언제 가? 회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예, 제가 어제 그 코카의 키노트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도 아직은 물론 회원들께서만 볼 수 있고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오픈이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안 맞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기업 실적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고 주가는 기업 실적에 수렴돼야 되는 게 맞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될 텐데 왜 안 올라가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 않은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수렴을 해요. 하지만 지금 단기간을 놓고 봤을 때 불과 3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수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때는 감정 요소가 더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요. 시장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결과물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 요소라는 것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종목인데 분명히 올라가야 할 만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왜 힘을 못 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하나 그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락을 해서 하락 추세선이 그어진 건 아니고요. 옆으로 행보를 하다 보니 만나게 됐죠. 고점과 고점이 만나지게 됐고 그 고점과 고점이 만나는 이후부터 다시 하락세를 또 한 단계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레벨업을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며칠 전에 한번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죠? 네, 조금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밑에 있는 241동 평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241동 평균선이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까 어떤 종목이 그랬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미션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여기를 하나를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야 되고 그걸 뚫고 올라가니 또 뭐가 기다리고 있나? 야, 이렇게 두꺼운 매물백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네요. 제법 두껍습니다. 왜 두꺼우냐? 제법 오랜 동안 이 구간에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물량이 몰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길어졌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은 거의 없잖아요. 거래량은 바짝 말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그 지침은 결국 내가 내 본전 모아놔봐라 나는 팔아버리고 딴 거 갈 거야. 하이비전 시스템 지긋지긋해. 무슨 이런 종목이 다 있어? 무슨 이런 개같은 종목이 다 있어? 하면서 엄청나게 이 종목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가격대를 돌파해서 자기의 본전을 만들어주면
가감없이 던지고 하이비전 시스템과는 영원히 이별이 됩니다. 영원히는 아니겠군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조금 미션이 하나 생기는데요. 에너지 값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밑에 과매도 구간을 한번 만났죠. 그죠? 그리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면서 저점을 더 낮춰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죠? 저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점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는데 얘가 그 다음을 뭘 해야 되냐면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지난번 좋은 고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에너지 값이 나와야 얘가 회복세가 되고 그 좋은 영향이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스토캐스틱 일단 빨리 골든이 나야죠. 골든이 나고 심지어는 50 이상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 50 돌파했다가 돌파되자마자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여기 위를 못 갔어요. 못 가고 다시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미션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자체도 물론 일간 스토캐스틱도 70 이상을 한번 돌파해주고 이왕이면 전전 고점을 한번 타치를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제법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제법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물론 뭐 여기까지 떨어져도 상관없고요. 그때는 주간이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주간 스토캐스틱 상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이비전 시스템은 좋은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3,85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13,850원이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저항선을 일단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 저항선과 함께 뭐가 만들어져 있느냐? 바로 이렇게 보이는 하락 추세선. 그죠?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과 13,800원이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예, 이 구간, 그 61선 부분 조금 밑이네요. 예, 이 구간을 일단 뚫고 올라가고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뚫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사이에 밀지 않고 안착이 돼야 됩니다. 뚫은 날에 저가를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골치 아픈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에 운이 좋게 이 매물대를 아주 빠르게 돌파를 해버리면 너무너무 순식간에 돌파하잖아요. 강한 거래대금이나 이러한 강한 대금으로 강한 장대 양봉으로 쑥 나가버리면요. 여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이것 봐라 하고 오히려 본전에 왔을 때 팔려는 생각보다는 잠깐만 있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매물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게 뭐 천천히 이렇게 뭐 올라가면 이건 백발백중 매물에 막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거의 6월 중순은 돼야 매물대가 소화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차 한번 보겠게요. 아까 제가 만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추세 추종을 이용했던 제시리 공무원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만도처럼 같은 섹터, 같은 업종군에 있는 종목을 볼 때 반드시 직렬로 하나의 업종, 하나의 종목을 더 같이 비교하면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도를 지금 내가 매매하고 있다면 현대차를 참고를 한다든지 현대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만도를 같이 넣고 참고를 한다든지 두 종목이 같은 기운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와 만도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토캐스틱 에너지 보시면은 거의 만도 흡사하죠. 주간 스토캐스틱 올라가고 있는데 일간 스토캐스틱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고 4일째죠. 그죠? 4일째고 아직 50은 뚫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4일째 아마 내일 하루든 밀리거나 조금 상승력이 내일 약하면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이 약하면 얘는 관성 때문에 밀려요. 밀리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왜? 주간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주간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이 안 좋을 때는 5일째 보지 말고 나 이틀 더 한번 지켜볼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7일째를 본다든지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물량을 조금 더 확대해도 된다.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확대해도 된다. 중요한 저항선이 23만 3천 원이에요. 23만 3천 원. 23만 3천 원이 중요한 저항대인데 오늘 그 저항대를 어제 오늘 여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 지난번 영상을 5월 13일 날 목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23만 3천 원이 강한 저항선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3만 3천 원을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오늘 다시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23만 3천 원을 돌파해야 되고요. 조금 더 날짜가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 그죠? 구름 매물대는 자연스럽게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예, 하지만 요게 빨리 좀 여기를 또 벗어나야 되는 또 미션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23만 3천 원은 무조건 벗겨내야 된다. 예, 얘만 벗겨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의 몸으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현대차, 만도, 기아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뭐 SL, 한국단자, 코카가 설명해드리는 그 자동차 업종군들이 있죠. 예, 관심 종목에 담아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잘 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 한 종목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중간에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텔 신라 쓸데없는 소리인가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자, 호텔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오늘 뭐 참전 여행과 함께 항공주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여행주들 그 다음에 면세점 호텔 신라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 신라는 이미 지금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5월 10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네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레벨업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못 만들고 있지만 지난번 레벨단, 그러니까 현재 레벨단인 99,900원의 상단은 계속 지켜내고 있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난 날에는 그 다음날 음봉이 날 때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물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레벨업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죠? 레벨업이 조금 모자라요. 지금 한 5%, 5.25%까지 올라갔는데 최고점이 한 1.5% 이상만 더 올라가줘도 1.7% 정도만 더 올라가줘도 레벨업으로 들어가죠. 여기 밑에 보세요.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그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물량을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다. 쉽게 말해서 호가창 보실 때 시장가 이상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체결을 시키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밑에 받쳐놓고 체결이 되도록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적절하게 나오고 있고 해서요. 지금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호텔 신라도 내일 만약에 음봉이 약간 출현하면 뭐 조금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보시죠. 그래서 99,900원을 조금 잘 지켜주는 게 보인다면 또 더 물량을 사모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상으로 얘가 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50도 안 내려오고 다시 꺾고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50 위에서 계속 놀면은 주가는 펑펑펑펑펑도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보다는 여기 위에서 50 위에서 노는 특히 그것도 70 위에서 노는 그 에너지 값 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계속 크게 머물면서 올라간다면 주가는 팡팡팡팡팡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 또 골든을 냈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은 레벨업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구경. 그동안에 모아놨던 물건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경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레벨업은 금방 식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레벨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레벨업이 아주 크게 됐을 때 막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레벨업이 그 다음날 조금 충격파로 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레벨업이 한번 시작되면은 제법 오랜 동안 레벨업을 진행합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레벨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을 다 내 걸로 만들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홀드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행 쪽,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종목들, 업종들, 그죠? 계속 안 좋아요. 지금 아마 올해 상반기, 아마 3분기까지도 안 좋을 겁니다. 실적 마이너스 팡팡 나올 거예요. 그래도 크게 좌절하실 거 없이 그 이유를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바라보고 비정상적으로 가격,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업에 큰 타격을 줬던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해결되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뭐 물론 당장 한두 달 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바라보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하지만 꼭 확인하실 것은 바로 추세를 꼭 확인하시자. 추세를 꼭 확인하시자. 추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지. 나는 호텔 신라를 앞으로 15년 동안 끌고 갈 거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